한때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너무 무심하게 대한다는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물론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 탓만 한다고 해서 이 답답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잠시 남편 탓을 멈추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의 어떤 행동과 태도가 남편이 우리를 아내로서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지 말이죠. 오늘은 남편이 우리를 아내로 보지 않게 만드는 4가지 함정과 그 현실적인 탈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함정은 우리가 남편에게 파트너가 아닌 모든 걸 다 해주는 엄마가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혹시 내가 아니면 집안이 안 돌아가, 또는 저 사람한테 맡기느니 내가 하고 말지 라는 생각 자주 하시나요? 물론 우리 아내분들이 처음부터 다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뭘 맡겨놓으면 민기적거리고 늦장을 부리고 또 남편이 어찌어찌 해서 해놓은 부분들이 결국 성에 안 찼죠. 그러면 또 우리가 나서서 두 번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싫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집안의 해결사, 즉 슈퍼우먼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안타깝게도 남편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아내로 인식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잔소리를 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엄마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남편이 가부장적이어서가 아닐 겁니다. 많은 남성들은 성장 과정에서 감정적인 공감보다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학습받으면서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자신의 기여가 눈에 보이고 그로 인해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치 엄마처럼 집안의 대소사를 알아서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네, 아내가 알아서 다 잘하네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정 내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이렇게 느끼면서 위축되거나 의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남편이 가부장적인 성향의 사람이라면 상황은 더 꼬이게 되죠. 자신보다 더 유능해 보이고 잘나 보이는 아내를 보면서 고마움보다는 묘한 열등감과 위협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아내를 이겨먹으려 드는 경쟁자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 남편은 아내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열등감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솔직히 이런 남편과의 관계를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차라리 우리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처럼 슈퍼우먼으로 사는 게 정신적으로는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편과의 관계를 1년, 2년이 아닌 평생으로 길게 본다면 어떨까요? 언제까지나 우리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해야 할 일은 계속 많아지고요. 체력은 점점 바닥이 날 거예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은 귀찮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선택을 차근차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을 계속 못 믿어하는 것 대신 의도적으로 빈틈을 보여주고 그 빈틈을 남편이 채울 수 있게끔 기다려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제 아이 무거워서 목욕을 못하겠어, 당신이 한번 아이 목욕을 맡아줄 수 있어? 이런 형태로 말이죠.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알려주고 남편에게 명확히 부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남편이 거절할 수도 있고 목욕 방식이 우리 마음에 절대 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짐을 다 짊어질 수 없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처음엔 답답할 겁니다. 어차피 말을 하나 안 하나 결국 내가 다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100개라고 할 때 그중 단 1개라도 아니 2개라도 남편이 대신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만 보면 절대 우리의 노력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겁니다. 게다가 운이 좋다면 남편은 우리를 더 이상 마냥 보살펴주는 엄마처럼 대하지 않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우리는 추격자가 되고 남편은 회피자가 되는 함정입니다. 단순히 우리 얘기 좀 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주말에 뭐 좀 같이 하자,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야 되지 않겠어? 이것처럼 남편과 가족으로서 무언가를 함께하고 공유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어쩌면 남편이 우리를 피하고 싶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순환이 생깁니다. 남편이 나 피곤해, 다음에 좀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남편과 더 멀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거나 가족인데 남남처럼 지내는 것을 용납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을 더 추격하고 남편은 우리를 더 회피하는 악순환에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혹시 고양이를 키워보셨거나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양이는 강아지처럼 사람에게 항상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건 아실 겁니다. 만약 그런 고양이에게 왜 너는 강아지처럼 나한테 꼬리치지 않냐, 나한테 더 친근하게 굴어라 라고 하면서 계속 강요하고 억지로 끌어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양이의 성질이 바뀔까요? 아마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오히려 고양이는 우리를 더 싫어하고 더 피하거나 어떤 경우는 보복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그저 고양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친밀감을 느끼고 싶었을 뿐인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고양이와 더 멀어지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 더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요구 회피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한쪽이 대화를 하자, 잘 지내보자 이렇게 계속 다가갈수록 반대쪽은 오히려 그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도망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를 잘 풀어보려고 다가가는 거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그 행동이 따뜻한 관심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억지로 바꾸려 한다고 생각하거나 숨통을 조여오는 압박처럼 느끼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은 차라리 입을 꾹 다물고 이 불편한 상황 자체를 피해버린 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요즘 시대에 입 꾹 닫고 피하기만 하는 남편들 답답하고 구식인 거 맞습니다. 더 많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게 진짜 현대 사회에서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긴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남편을 억지로 우리 앞에 앉혀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진짜 소통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추격을 멈추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전략을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남편을 쫓아다니는 사냥꾼이었다면 정말로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었다는 것 정도는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니 남편을 쫓는 데 썼던 그 에너지를 우리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에 쏟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남편을 쳐다보면서 한숨 쉬는 대신 우리가 좋아하는 영상을 보면서 깔깔 웃거나 새로운 취미에 빠져서 눈을 반짝일 때 남편은 오히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에이 저희 남편은 진짜로 저한테 관심 없어요. 제가 집에서 웃든 울든 거들떠도 안 본다니까요 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남자들은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사실은 집안에서 아내의 기분을 살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남편이 게임만 하고 TV만 보는 것 같아도 등 뒤로는 오늘 아내가 저기압인가? 왜 조용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제 자신에게 불똥이 튈지 몰라서 모른 척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정규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아내분께서 남편을 쫓아가는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동안 남편들은 아내를 나를 쪼는 사람, 감시자 이렇게 생각해서 피하기 바빴는데 갑자기 그 압박이 사라지니 머릿속에 물음표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왜 나를 안 쪼지? 평소 같으면 한 소리 했을 텐데 근데 혼자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때부터 아내는 남편에게 그저 피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궁금한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즐거울 수 있고 남편이 우리에게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남편을 침묵의 동굴에서 제 발로 걸어 나오게 만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세 번째는 조언이 비난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든 이 사람을 돕고 싶다 이 마음이 항상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을 듣고 어떤 문제인지 계속 파악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봐 라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고맙다는 말 대신 됐어 뭘 한다고 그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짜증을 내거나 입을 닫아버렸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내분들의 마음부터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남편에게 해결책을 제시했을까요? 아마 아내분들은 남편보다 정서적인 거리가 더 먼 관계, 예를 들어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는 적당히 공감하고 넘어가거나 조언을 아끼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유독 가족, 특히 남편이나 자녀분들한테만큼은 어떻게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주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냐면 가족이니까요. 남편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고 우리 가족 전체의 일이라고 느끼시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뭔가 발생했으니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서 안정시켜야 한다. 이런 강한 책임감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의 조언은 그렇게 가족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우리의 조언을 사랑이라고 느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조언을 사랑이 아니라 비난으로 느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은 우리에게 자신의 문제를 컨설팅 받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을 거고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그래도 나는 당신 편이다. 이런 지지해주는 파트너의 역할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런 조언을 하기 시작하면 남편은 피곤해지기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집에 와서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아, 여기서 잠깐, 우리 남편은 반대인데요, 저를 못 가르쳐서 안달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 또한 관계를 망치는 치명적인 문제죠. 하지만 그건 팩폭을 하고 조언하는 남편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문제라서 오늘 다루는 주제와는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 위쪽에 나오는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오면, 저는 남편에게 조언 대신에 질문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이 힘들어 보일 때 해결책부터 제시하고 싶은 마음은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한번 물어봐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그냥 묵묵히 들어주길 원해? 아니면 같이 방법을 찾아볼까? 라고 말이죠. 아마 10중 8구로 남편들은 명쾌한 해결책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을 믿는다, 당신은 결국 해낼 것이다, 이런 위로를 원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대응하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조언을 하고 남편이 그걸 못 알아들은 것 같으면 재차 계속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남편은 내 마음도 몰라준다 라는 생각 때문에 화를 내게 되고 서로 감정 싸움을 하면서 지리멸렬한 대화만 길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부터 남편의 하소연을 그냥 내가 해결해야 될 숙제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잘 들어줄 수 있게 될 겁니다. 남편의 문제는 남편이 알아서 잘 해결하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서요, 대화도 그렇게 길어지거나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을 겁니다. 남편이 우리를 든든한 지원군, 따뜻한 아내 이렇게 보게 되는 건 덤이고요. 네 번째 함정은 감정 기복의 함정입니다. 남편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았다가 남편의 무심한 눈빛 하나에 한없이 우울해지는 이런 감정 기복이 자주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의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고 그 불편한 마음을 숨겨보려고 하지만 그 감정을 참다가 폭발시키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밖에서 아무리 힘들었어도 집만큼은 좀 예측 가능하고 편안한 안식처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측 불가능한 감정 기복은 남편에게 편안한 안식처라는 느낌보다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게 됩니다. 물론 우리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니까, 도대체 말로 해서는 듣지를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야 알아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행동들일 거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내 아내가 정말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영화에서나 일어난 일일 겁니다. 남편은 서로가 잘 지내지 못하는 모든 이유를 바로 우리의 감정 기복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남편에게 감정적인 사람, 이런 이미지가 씌워지는 걸 또 극도로 싫어하게 될 거예요. 그런 우리는 남편에게 더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더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결국 남편은 우리의 그 모습을 더더욱 질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남편이 받아주고 달래줄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남편에게 매달리는 건 남편에게 아내가 아니라 떼쓰는 아이, 울기만 하는 아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쯤 시간을 내서 곰곰이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나의 이 불편한 감정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이걸 스스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질이나 성격이 그렇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해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성격이 예민해서가 아닐 겁니다. 어떤 분들은 육아나 가사일 때문에 체력적으로 너무 소진된 상태일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의 지금 이 무관심이 자신의 오래된, 어쩌면 어린 시절의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감정의 이유는 저마다 많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계속 감정이 건드려지고 쌓이는지를 알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안정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체력이 남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땐 아이들이 아무리 때를 쓰고 투정을 부려도 웃으면서 받아주지 않나요? 더 너그럽게 안아주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기도 하면서 놀아주기도 할 겁니다. 남편도 똑같습니다. 생각보다 남자들은 몸은 우락부락해도 감정적인 맷집이 약하고 겁이 정말 많은 존재거든요. 남편 또한 아내와의 관계에서 긴장이 아닌 편안함을 먼저 느껴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야 비로소 아내는 우리를 더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우리의 서운한 감정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어떠셨나요? 잠깐 시간을 내서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모든 짐을 짊어지는 엄마나 경쟁자가 아닌 남편에게도 역할을 주면서 함께 짐을 나눠주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다시 서 있는 모습. 남편을 불안하게 추격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집중하면서 스스로 빛나고 그 편안함에 남편이 다가오는 모습. 남편의 하소연을 숙제처럼 해결하려고 애쓰는 해결사가 아니라 그저 편안하게 난 당신 편이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여성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행동에 내 감정이 널뛰기가 되고 폭발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감정을 스스로 다루고 남편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모습 말이죠. 상상만 해도 조금 편안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어쩌면 이 함정들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